장관님, 네. 짧고 굵게 하겠다던 고강도 방역 조치를 넉 달째 하고 있지만 네 자릿수 확진자가 9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 초기 방역 당국은 20, 30대는 증상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과 접촉했다면 검사받으라. 앞으로는 모임도 자제해달라며 확산의 책임을 마치 20, 30대에 있는 것처럼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4개월째 이어지는 지금 누가 잘못했고 누구의 책임인지, 과연 국민에게 있는지 정부에게 있는지 아니면 바이러스에게 있습니까? 네, 대답하기 힘드시죠? 네, 저보다는 우리 청장님이 그 부분은 예, 더 대답하기 답변을 쉽지 잘하실 않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은 해결책이 나왔겠죠. 지난 7월 수도권 4단계 시행 첫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대통령의 희망 고문 시리즈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이달곤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대통령께서 터널 끝이 보인다고 할 때마다 확진자가 대폭 늘어났는데 이것은 현장과 괴리된 발언을 하는 배경이 여기 계시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대통령께서 희망 고문을 하기 때문에 제발 말씀하지 말아달라고까지 국민들이 요구할 정도죠. 그렇다면 방역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감 느끼십니까? 네, 방역 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께도 좀 사과하십시오. 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방역 당국은 항상 아쉽고 송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더 그렇게 열심히 고강도 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를 넉 달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줄지 않고 이런 걸 보면은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효과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의 목적은 확진자 줄이는 데 있는 게 맞습니까? 확진자도 줄이고 위중증 사망을 줄이고 또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는 거 모두가 다 그러면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의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현재 역학조사나 검사나 이런 인력들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지 봅시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있죠. 신규 확진자와 접촉 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수치가 높을수록 정부가 확진자 통제를 효과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네, 관리 방역망- 비율을 그래서 네. 산출하고 있습니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의 정부 목표치와 지금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정부 목표치는 작년도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제시했던 목표치고요. 4차 유행 때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80%였지만 지금은 20%로 떨어졌죠. 20%대로. 이 말은 결국은 10명 중 7명 이상은 관리망 밖에 있다는 것이고 현재의 방역 시스템으로는 확진자를 줄이는 통제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확진자가 하루에 30명 생겼던 그 1차 유행 이 이전의 시기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다를 이걸로도 수밖에 없는 통제가 상황. 가능합니까? 현재 시스템으로도? 현재 이 비율을 높이는 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방역 인력도 확충하고 아니 대답이 왜 그래 이렇게 추상적입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것도 아니죠.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핵심이 3T죠. 추적, 검사, 치료. 이 중에서 추적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장관님, 네. 지난번 작년에 청문회 때 메르스 당시 총괄 반장하면서 역학조사 체계 구축했고 지금 잘 작동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그때와 지금 상황 특히 아까 청장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4분의 4차 1로 유행 떨어졌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분의 1이나 떨어졌다는 건데 문제는 더 큰 것은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번 지적했는데 작년 9월에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 역학조사관 의무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전부 배치했습니까? 아직도 안 돼 있어요. 맞죠? 네, 아직 확충 못하고 있는 시군구가 지자체 있습니다. 24개의 역학조사관이 없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방역 인력을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보건소 등 방역 일선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인력이 이탈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책이나 인력 충원 대책은 전무합니다. 그래놓고 정부로서는 가장 손쉽지만 국민 고통은 너무나 극심한 사회적 거리두기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이 역학조사나 환자관리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군이나 경찰에서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의 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자체 대책을 빨리 선제적으로 내야죠. 계속 뒷북 행정으로 지금 2년 가까이 이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진행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세요. 드리고요. 좀 더 확충하겠다는 코로나19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대책위가 작년 1차 유행 때 거리두기 조치로 이동량 33% 줄였으나 4차 이후에는 0.57%만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리두기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제 규제의 일변도로 국민 특히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최소 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잖아요. 66조의 빚이 늘었고 45만 3천 개 매장이 폐업했고 하루 평균 1,000개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드 코로나 준비하겠다고 했고 중증 환자 진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하고 재택 치료에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변이는 계속 생기죠. 현재 돌파 감염 비율이 20%입니다. 확진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농후합니다. 그러면 방역 당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 가능성이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 뒷북 행정을 하면서 언제 끝이 모를 이 거리두기를 조정을 해야죠. 이렇게 국민 고통을 계속 이어지게 해놓고 이제서야 단계적으로 하시겠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선제적으로 하는 게 정부가 뛰어난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이라는 수단이 추가가 돼서 예방접종을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완화하고 일상과 방역이 잘 조화할 수 있고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